2018년 5월은 옥수농악이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날입니다. 앞에서 보신 민속놀이가 바로 옥수농악의 연행 과정 중 한 마당이었는데요. 이 빠른 가락이 많은 영남농악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옥수농악 예능 보유자이신 손석철 단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단장님과 함께 옥수농악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농악 하면은 저희가 교과서나 뭐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익숙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옥수농악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농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 농악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연희들을 대명사로 농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항상 앞에 지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옥수농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에서 이제 자생했던 농악을 이름을 옥수농악이라고 합니다. 앞에 지명이 반드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수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악이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악이다 보니까 옥수농악 그 시작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옥수농악 발생 시기는 좀 언제쯤으로부터 보면 될까요? 보통 예전에는 문헌으로 보통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아직도 동제 나무가 아직도 동해에서 제를 지내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수령이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부터 200년 전부터 해왔지 않을까라는 그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정확하게 이제 기록화가 된 것은 60년대에 우리 옥수농악 이제 친목계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문헌상에 언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이제 63년도인가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친목회가 이제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민속 경연대회 나가면서 문광부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88년도에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승되어 내려오기로는 200년이 훨씬 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그렇죠. 해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는 1963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도 참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발원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물론 농악이다 보니까 농업이 주였던 농촌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그 형성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그 전에 이제 옥수란 말부터가 옥수란 동의 지명이 이제 물이 많이 나는 곳이다. 광천수가 많이 흘렀대요. 그래서 옥은 이제 한문으로 일으킬 옥자, 그 다음에 숫자는 물 숫자를 써서 물이 많이 나던, 물이 많다는 것은 이제 농업도 잘 되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했는데 이제 농악이란 것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정월 대보름에 그 동제를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를 지내고 거기서 신내림을 받은 깃발을 들고 집집마다 가가호 찾아가서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십사 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농악이 그 동제와 지신밟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농악으로 이제 발전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옥수농악이 지리적 특성상 경북농악 또 그렇죠. 대구농악 이런 특징이 좀 다 혼합해져 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맞나요? 잘 아시네요. 예, 원래는 옥수동은 그 경상북도였죠. 경산에 있었는데 대구 직할시로 이제 편입되면서 경산에 있었던 옥수동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왔으니까 이제 사실은 뿌리는 경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뭐 대구와의 특징들이 사실 좀 경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뭐 이건 대구 농악이다, 경북 농악이다 하기가 좀 뭐 원뿌리들은 다 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가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농악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옥수농악의 연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천황바지굿, 지신밥기굿, 그리고 판굿 이렇게 이어진다고 나름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맞게 공부를 했나요? 이양원 그 진행자님께서 공부를 네. 많이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네. 예,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원래 농악은 그 농악 하나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두레 농악들은 마을에서 자생하던 농악들은 천황을 받는 천황을
이제 그 동제를 지내고 나면은 신을 받아요. 그 깃발에다가. 이제 신내림을 받는 것을 이제 천황바지 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내림을 받은 깃발을, 영험한 깃발을 들고 이제 집집마다 가면서 이제 지신밟기, 허루 지시이나 지시인 밟아 누르자, 이런 뭐 사설을 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가서 아주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축원 덕담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지신밟기. 그리고 지신밟기가 다 마을 끝나고 나면 아주 큰 공터에서 우리 한번 대동으로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해서 놀았던 것이 원래 농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결합되는 것이 일반적인 농악인데, 요즘은 이제 그 천황맞이굿도 안 하고 지신밟기도 안 하고 그냥 농악만 재밌으니까 보여주는데, 원래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 형태로 원래 있는 것이 오롯한 형태죠.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판굿만 그렇죠. 많이 예, 한다는 맞습니다. 예. 말씀이시죠? 판굿만 이제 농악이라고 하는데, 원래 농악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헛제사밥 먹듯이 딱 재미있는 요소만 하는데, 원래 농악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걸쳐서 오는 것이, 그 단계를 원래 거치는 것이 농악의 기본 원래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판굿에서도 이 연행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다양한 구성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단장님께서 이 마당은 좀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하는 마당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보통 농악들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그 농악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제 마당놀이도 있는데, 욱수 농악만 가지는 독특한, 저거는 욱수 농악에서만 볼 수 있는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당놀이가 이제 외딱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외딱이. 예, 딴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 마당놀이인데, 외딱이란 말이 좀 재미있는 말인데, 참외딱이란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외딱이, 그러니까 참외딱이, 다시 말하면 참외서리를 하러 가는 과정을 농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또 이렇게 허리를 막 숙이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참외를 따라가는, 살금살금 참외를 따라가는 장면을 그 연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일어서서 춤을 추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주 참외를 서리 했으니까 기분 좋다, 빨리 도망가야지, 뭐 이런 농촌의 아주 전경들을 아주 농악놀이로 성화시켜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 것이 욱수농악의 외딱이 마당이라는 놀이입니다. 외딱이, 그러니까 참외서리를 좀 그렇죠. 표현한 네, 맞습니다. 마당이다. 예, 이제 사실 이런 농악들을 보면은 우선 흥이 나고 즐겁고 신이 나니까 저는 박수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소개해주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농악을 즐기다 보면은 더욱더 깊은 재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외딱이 굿,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들은 게 있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십자진 굿이라고, 예. 십자진 굿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농악에 보면 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원래 진은 우리 군사들을 펼친 모양을 한문으로 이제 진을 쓰는데, 그 농악이란 것이 뭐 또 농사를 짓는 데서부터 유래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예전에 그 군대에서 편성된 것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농악놀이에는 군대 용어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상무들도 그 번거지는 예전에 포졸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농악이지만 예전 우리 군대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병사들을 펼친 모양을 농악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진 마당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우리 한문, 열십자의 한문을 모양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에 대한 방향들을 이제 그 뜻을 그렇게 이제 나타내면서 그 방위에 대해서 그 지키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복을 비는 어떤 그런 행위도 그 놀이 속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십자진에 의해서 또 오방진이라고 있는데, 5방향,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5방향. 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복현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각 방위마다의 색깔과 동물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영험한 동물이 있듯이, 그리고 색깔도 있죠. 그래서 오방진이라는 것은 5방향의 어떤 그 방위에 대해서 그 애군을 물리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게 오방진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던 외따기굿, 십자진굿, 오방진굿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세 가지 마당은 꼭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을 해서 좀 후대에도 전달이 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되게 안타까운데 우리 농악단들 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거의 5, 60대가 많고 젊은 자원들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젊은 자원을 이제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요즘 현대의 어떤 컨텐츠에 맞게끔 변화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는 그걸 잘 전승해 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또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승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발전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을 양털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좀 찾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결국 그 우리 뿌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또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뭐 옛말에 보면은 우리 역사를 아는 사람이 또 미래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전통 문화를 조금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만 해도 오늘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옥수농악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면서 일단 집에 가면은 옥수농악 공연을 좀 몇 개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작은 관심부터 우리 전통,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또 계승시킬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전통은 보존과 변화라는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70년대 이후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농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반은 쇠약해졌고 우리는 책에서만 우리 전통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소멸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변화의 길을 모색하며 이 옥수농악을 전승시키고 있는 손석철 단장님. 오늘 함께한 손석철 단장님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닌 우리도 우리의 고유성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